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되게 많습니다. 시민들과 자주 만나서 언제든 막걸리 한 잔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또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일에 파묻혀서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남은 2년의 기간을 만들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주년이 됐습니다. 2주년을 맞아서 또 함께 공감도 하고 홍보도 좀 해주시자라고 모셨습니다. 올 가을에 발표할 우만 바이오밸리 경기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공업지역 특별법에 의거해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던 메탄 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이런 지구를 다 합하면 첨단 산업 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50만 평이 나옵니다. 그것도 환상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50만 평의 신규 첨단 산업 용지 규모가 기존의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가 50만 평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삼성의 규모만큼 신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50만 평의 신규 혁신 클러스터 공급이 잘 마무리되면 공급 유발 효과가 22,000명, 2조 4천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50만 평의 신규 첨단 용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수원의 관내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이 관내 대학 총장님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대학에 첨단 연구소 혹은 첨단 과학과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획기적인 토지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했습니다. 그걸 도시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5개 대학의 용지 규모가 또 50만 평입니다. 신규 첨단 용지 50만 평, 대학 용지 50만 평. 모두를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100만 평 규모가 수원의 새로운 토지로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2개의 프로젝트 외에도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을 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비행장을 옮기고 비행장을 옮기는 190만 평 주변 지역과 포함한 한 300만 평을 중심으로 전체 4,500명 평을 수원의 경제자유구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사실 비행장이 아직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행장을 제외한 지역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산자부에 신청을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1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산자부에 신청할 예정인데 서수원권 일원 100만 평 규모입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첨단 과학 기업과 연구소를 이곳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첨단 과학 혁신 클러스터 5개 지역과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수원은 그야말로 융복합 창조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각광을 받는 여러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인 세빛하우스가 그것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9개월 만에 1004호를 넘은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원래 2026년까지 2,000호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워낙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시의회와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3,000호로 목표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예산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우리시 가구의 40%에 이르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가구 수의 40%가 1인 가구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따져봤더니 5개 대학의 청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들을 포함한 1인 가구가 40%에 달하는 1인 가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실은 매달 한 번 이상 열겠습니다. 경제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쭉 설명을 그동안 지내왔는데요. 지역의 경제는 사실은 두 바퀴가 잘 굴러야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바퀴가 굴러야 되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의 바퀴가 굴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소상공인이 전국 도시의 소상공인 비율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이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전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분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피고자 하는데, 지난 5월에 이 지금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지역사건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년간 800억을 투자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라는 60개 사업을 발표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리단길을 비롯해서 현재 인도료가 너무 올라서 위험하게 될 지역을 골라서 우선 행리단길부터 지역 상생 보호구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현재 노정되어 있는 지역 상생구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면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임대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원의 대전환,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또 생활의 대전환, 이 대전환을 하는 마무리는 저는 규제 혁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지만 이 세 가지 대전환을 위해서, 수원의 대전환을 위해서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여러분을 모시고 수원화성 역사환경문화보전지역 규제를 완화된 것을 발표드렸습니다. 기존의 500m를 200m로 전격 줄였고요. 문화유산청과 협의해서 완화시켰고, 지난 6월에는 경기도에 마지막 남아있는 규제도 마침내 완화시켰습니다.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수원의 의지만 남아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습니다. 높이 제한 규제 완화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수원화성 문화지역 일대에 완화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입니다.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혁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원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도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또 생활의 대전환에 맞게 규제 완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철폐하겠습니다.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생활의 대전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9월까지 공무원과 민간인과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고 9월에 1차 보고회를 열고요.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것, 우리 자체에 할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은 가장 큰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과밀업체 권역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규제 완화를 시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수원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의 중과세를 내야 됩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떠나갔고 또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규제 완화, 우선 수도권 정비법의 과밀업체 번역에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공장업체, 대학 규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중과세 규제부터 세배 중과세부터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12개의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올해 7월 10일 국회의원 28명과 또 협의해서 과밀업체 번역 규제 완화 TF팀을 만들고 발표해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여러 규제 중에서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우선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즉시 폐지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에만으로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한데요. 천천히 대응해서 나가겠습니다. 공동 대응 협의회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지금 있는데 규제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규제 혁신 추진단 이것을 잘 운영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 또 우리 자체 할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가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대통령이 이걸 말씀을 하셨죠. 지난 3월에 재정과 조직과 사무 권한 등에 꼭 필요한 권한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도 열심히 추진해서 과밀업체 번역 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이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현황,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일명 2023년 수원 서베이라고 했는데요. 수원의 70%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시정 만족도는 77%로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진보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78%나 됩니다. 또 앞으로 5년 이후에도 계속 수원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93%에 이릅니다.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우리 공직자들과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되게 많습니다. 시민들과 자주 만나서 언제든 막걸리 한 잔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또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일에 파묻혀서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남은 2년의 기간을 만들겠습니다. 또 거시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미시경제를 챙기는데 다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나 스포츠 행사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공연, 더 많은 축제, 더 많은 스포츠 행사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우리 수원시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1위가 세종시였으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나 의식을 조사를 뺀 지표 30개로 조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만족도나 시민들 의사를 물었으면 저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위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지표가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계획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시와 비견할 정도로 수원시가 2위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시민이 빛나는 도시, 또 시민이 자랑스러운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런 수원시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쓰신 초정집서에 벚꽃창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과거의 밑거름을 삼아 새로운 수원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벚꽃창신의 의지대로 또 뜻대로 수원에 대전한 남은 2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구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빛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잘 듣고 또 기자 여러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서 새로운 대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